와, 사실 이거 보고서 좀 놀랬어요. 여러분들도 놀라지 마세요. 내부 공문에 대놓고 판매 가격 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질나게 드디어 가지고 왔어요. G80 전동화 모델이에요. 어떻게 가느냐? 차 꾸미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텐데요. 리본카가 20만이 달성이 바로 그 기간 안에 된다면 한 분을 뽑아서 그 한 분한테 바로 드리는 거죠. 우파TV와 리본카의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 이제 105만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좀 더 실속 있는 좀 이벤트를 좀 해서 많은 분들께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승욱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곧 출시 예정이잖아요. 일반 모델은 11월, 하이브리드 모델은 12월 달로 최종 확정이 드디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공개는 10월 달인 이번 달 말쯤에 아마 공개가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뭐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얼마나 좋아질지. 사실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에 출시가 될 거냐를 가장 궁금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뭐예요? 국산차 신차 가격이 계속 끝없이 오르잖아요. 최근에 출시했던 차 중에 뭐 있어요? GV80이 가격 공개가 되면서 활용 정점을 찍었죠. GV80 페이스리프트는 뭐 9천만 원 후반에 끊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쿠페가 비싸질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일반 모델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비싸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무려 2천만 원이나 비싸지고 1억을 훌쩍 넘었죠. 그래서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가격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출시되면 무조건 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카니발이 진심인 남자예요. 2년 정도 된 이 시점에 주행거리가 16만 6천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저처럼 이렇게 카니발을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몇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니발에 대한 이 정보는 이 우파만 믿어도 거의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간다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게 좀 찾아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요. 때마침 내부 공문이 떴습니다. 와, 사실 이거 보고서 좀 놀랬어요. 여러분들도 놀라지 마세요. 내부 공문에 대놓고 판매 가격 인상 예정이라고 해놨습니다. 인상폭이 예상보다 높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 얘기 뭐예요? 오질나게 비싸질 거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갑자기 가격 비싸게 공개하면은 소비자들 어때요? 놀라죠? 가슴 이렇게 진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냥 딱 때린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비싸질까를 오늘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가문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가격을 이야기 전에 잠깐 달라지는 포인트들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이 단종이 안 됩니다. 최근에 카니발 이전에 뭐가 나왔어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죠. 소렌토 역시도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디젤 단종은 안 됐고 풀 체인지 모델인 산타페만 디젤이 단종이 됐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같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프리미엄 브랜드긴 하지만 GV80은 디젤이 단종이 됐어요. 페이스리프트인데. 그래서 아마 디젤 단종이 안 되고 풀체인지만 단종된다라는 얘기도 또 GV80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가솔린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1.6 하이브리드인데 최근에 나왔던 소렌토에 들어간 이 개선형 1.6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또 사륜구동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 카니발은 구조상 사륜구동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9인승 산 이유가 버스 전용차로 타려고 산 건데 이 4열에 뭐가 들어가? 싱킹 시트가 들어가잖아요. 안에 이렇게 수납이 접혀야 되는데 사륜구동이 만약에 추가가 되면 구조상 이 뒤쪽에 디퍼렌셜이라든지는 들어갈 만한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 하부 모델에 뭐 사륜구동을 넣는다고 하면 소렌토처럼 이 연비 충족하지 못해서 혜택 같은 이런 것들을 받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카니발에 굳이 사륜이 필요할까? SUV 모델인 소렌토 역시도 사륜 구동이 막 엄청 인기가 있는 건 아닌데 카니발에 굳이 사륜 구동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게다가 사륜 구동이 들어가면 더 비싸져요. 지금 카니발 가격 인상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사륜 집어넣어서 뭐 300에서 350만 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사륜 구동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약간 포인트만 짚어드리면 EV9에 들어갔던 세로형 헤드램프랑 일자로 이어지는 DRL 통일된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면부는 셀토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궁금했었던, 소비자분들이 많이 궁금했었던 방향 지시등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실내에 달라지는 포인트들도 있어요.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CCNC,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HDA2, 그 개선된 자율주행 시스템, 저 이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같이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개벽 따기보다 이 HDA2가 이꺾고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2 당연히 들어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추가가 돼요. 또 최근에 현대기아가 뭐 들어가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카플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연동돼가지고 내비게이션 길이라든지 정보들이 또 나올 거니까 이거는 솔직히 조금 카니발 오너로서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그럼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가격이 대폭 오른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한 300에서 500 정도가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자, 왜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했느냐? 왜 이 정도 올라갈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하면 예시가 있죠. 이 평균치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그랜저가 스타트를 끊었죠. 풀체인지 그랜저가 나왔을 때 사전 계약 엄청 들어오고 지금도 판매량 1등입니다. 물론 기본 가격이 500만 원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솔직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출시됐던 차 뭐 있어요? 코나 있죠. 코나도 풀체인지 모델이에요. 최신 그 트렌드를 따르는 통일된 디자인을 가져오면서 사고 싶은 차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가격이 300만 원 올렸어요. 그랜저야 뭐 네임드도 있고 성공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코나는 소형 SUV고 가성비를 또 빼놓을 수 없는 모델인데 300만 원 올리면서 욕 진짜 뒤지게 먹었습니다. 판매량에도 영향이 있을 정도로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현대도 아야야야야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가격 올렸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뒤로 나오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있죠. 요거 가격 인상의 폭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가격 인상 얼마 됐어요? 150만 원 정도 됐고, 소나타 DH는 어떻게 됐어요? 173만 원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얼추 평균치라는 게 잡히죠. 500만 원이나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왜 그러냐? 기존에 없었던 하이브리드 생기잖아요. 기존 인상폭에 플러스 알파로 1.6 하이브리드의 가격까지 계산을 하면 500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300에서 500원 올라갔다 이게 끝이가 아니라 과연 얼마 정도에 진짜 올라갈지, 그리고 기존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대입을 해서 옵션 가격도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타고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게 9인승 디젤 모델이에요. 가솔린 모델이 옛날보다 많이 판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디젤이 유류비 부담 때문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되니까 오늘은 이제 2.2 디젤 9인승 가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견적 페이지 가보면은 프레스티지가 지금 현행이 3,375만 원이고 노블레스가 3,810만 원, 시그니처가 4,205만 원이에요. 이것도 연식 변경되면서 조금 인상이 된 금액이거든요. 자, 프레스티지의 옵션을 다 넣으면 이 옵션 가격이 673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예요? 4,048만 원이죠. 그리고 노블레스는 중간 트림인데 이 옵션 다 집어넣으면 놀라지 마세요. 793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예요? 4,603만 원이죠? 여기서부터 만만치 않은데 최상위 시그니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요즘에 최상위 트림이라고 하면은 옵션 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산타페도 마찬가지예요. 최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션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한 두세 개? 그냥 패키지로 묶으면 거의 하나도 없는 정도? 거의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산타페뿐만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출시되는 차들 대부분 다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카니발은 나온 지 좀 오래된 차다 보니까 옵션 구성하는 게 옛날 방식이에요. 되게 많아. 그래서 카니발도 지금 시그니처인데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603만 원어치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그니처의 차값이 얼마예요? 시작 가격이 4,205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603만 원 옵션 다 집어넣으면 4,808만 원입니다. 제가 출고했었던 시그니처가 거의 풀옵션이에요. 진짜 그냥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출고했었던 것보다 2,300만 원이 비싸졌는 상황인데, 거기에 취등록세까지 하면 5천만 원이 넘는 차가 카니발 지금 현행 모델인 거죠. 물론 뭐 취등록세까지 치면은 왜 수입차 이야기할 땐 취등록세 이야기 안 하고 왜 국산차만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4천 후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연식 변경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금액이에요. 자, 어쨌든 가솔린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가솔린 한번 보면, 가솔린은 디젤보다 195만 원이 쌉니다. 디젤 엔진보다는 좀 더 싸기 때문에 195만 원을 빼면 되는 거고요. 시그니처 풀옵션 디젤과 똑같이 옵션 구성할 수 있는, 이게 603만 원어치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4,613만 원이 이제 풀옵션 가격이고, 취등록세 하면 4,9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디젤 시작 가격이 한 300만에서 500만 원 정도 오른다. 우리는 그냥 한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시작 가격이 일단은 3,375만 원에서 3,675만 원으로
가격이 인상이 되죠. 여기 만약 500만 원이 올랐다. 그럼 3,875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 가격이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를 보면 원래 시작 가격이 4,200만 원인데 300만 원 올라도 4,500부터 시작이고 500만 원 오르면 시작 가격이 4,700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 2.2 디젤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이에요. 제가 출고했을 때 가격이 4,530 정도 됐었는데 벌써 제 풀옵션 가격을 훌쩍 뛰어넘게 되는 거죠. 4천 초중반에서 4천 중후반으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건 실제 차를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인상됐다라는 거를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풀옵션이면 진짜 얼마예요? 시그니처만 해도 원래 얼마예요? 4,900이지만 여기에 가격 인상이 되면 5,400에서 5,600까지 그냥 시원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싸니까 한 5천 초중반 정도가 되는 겁니다. 기본 현행 나오는 기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이브리드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저희가 아직 하이브리드 출고 기다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도대체 얼마에 나오냐 이게 진짜 궁금한데 지금 이런 단순 계산이면 풀옵션 6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격을 좀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1.6 하이브리드는 지금 현대 기아에서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는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엔진을 적용하고 있는 차종을 한번 비교해보면 얼추 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예요? 소렌토. 같은 집안에서 나온 게다가 1.6 하이브리드에 개선된 모터가 들어가 있는 1.6 하이브리드 소렌토를 비교하면 됩니다. 소렌토가 2.2 디젤 이륜 프레티지 5인승이 3,679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시그니처가 4,277만 원 그리고 그래비티가 4,366만 원이거든요. 그대로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게 되면 프레스티지 5인승이 3,786만 원, 시그니처가 4,366만 원, 그래비티가 4,455만 원이 됩니다. 디젤보다 대충 100만 원 정도 더 비싸죠. 그러면 일단 그 소렌토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좀 더 밑에 등급인 스포티지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스포티지는 디젤이 2.2가 아니라 2.0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디젤 대비 하이브리드가 무려 거의 이제 400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중간 트림 정도 가야지 이제 2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옆 동네 이제 현대차를 보면 산타페는 이제 디젤이 없어서 2.5 가솔린 터보보다 하이브리드가 300만 원이나 더 비싸요. 근데 보통 이제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한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 이제 감안을 하면 개인적으로 같은 디젤이었다면 소렌토처럼 대충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어느 정도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진짜 싸게 나오면 100만 원, 비싸면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디젤 기준으로 200만 원이 비싸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솔린을 생각을 하면은 최소 300만 원 정도에서 40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가솔린과 디젤이 거의 2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디젤이 비싼데 디젤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비싸지면 그냥 일반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는 대략적으로 얼마 차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계산이 어느 정도 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9인승 기준으로 시작 가격이 3,675만 원에서 3,875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하면 시작 가격이 1.6 하이브리드는 예상 인상 가격을 최대 억제했을 때 3,800만 원부터 시작을 되는 거고요. 좀 비싸게 올라갔다 그러면 1.6 하이브리드 시작 가격이 4천만 원부터 찍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장 저렴한 게 그럼 프레스티지가 이 정도면 최상위 모델의 시그니처는 대략적으로 4,500만 원에서 4,705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뭐 추가가 되거나 뭐 비싸지면 4,800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옵션 같은 걸 다 집어넣는다. 그럼 디젤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한 5,400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럼 미친 척하고 확 올리면 진짜 6천만 원 정도. 지금 카니발에는 그래비티 트림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아에서 그래비티 트림 출시해. 그럼 진짜 무조건 6천 찍는 거죠. 지금 이건 시작 가격만 이야기한 거고 요즘 최근에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시차 출시하면 옵션 가격들도 야금야금 몰려요. 휠망 재고 없고 이래가지고 막 10만 원, 20만 원 올리고 트림 했을 때 뭐 안전사양 추가해가지고 뭐 1, 20만 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옵션으로 빌트인 캠 2 이거 추가되죠? 그럼 장난 같은 거 많이 치겠죠. 묶는 거 장난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도 GV80 출시했을 때 증강현실계 내비게이션 막 묶어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을 막 진짜 인기 있는 거에 그냥 찌워내는 것처럼 이번에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뭐 추가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거 분명히 스마트 커넥터로 이제 묶는다든지 디지털 키 막 이런 거 묶어가지고 옵션 가격들도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시그니처 옵션 다 집어넣으면 603만 원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603만 원에서 이것도 요즘 추세로 하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가격 옵션 가격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러면은 또 한 600 중반에서 700까지 올라간다 가정을 하면 가격대가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휙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좀 약간 넘겨 짚어서 우파 이 자식 이것도 너무 이런 안 좋은 소리만 했네 이런 해프닝으로 사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기아가 연식 바뀌면서 가격을 그냥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300만 원만 인상이 돼도 이전 것까지 계산하면은 정말 많이 올라간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카니발 같은 경우 대체가 진짜 없는 차거든요. 저도 지금 대안이 없어요. 대안으로 뭐라도 알파드 시에나 얘기하는데 카니발을 대체할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완전히 성향이 다른 차입니다. 실제 그 차를 사는 분들 입장에선 카니발 사는 분들이 카니발 많이 올라갔으니까 나 시에나 가야지, 더 좋은 알파드 갈까?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카니발을 사야 돼요. 거기에 이제 그나마 좀 대안이 되는 게 이제 스타리아 정도지만, 스타리아는 약간 진짜 밴 느낌이고 카니발은 그래도 그 RV 차 느낌이 좀 나잖아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오너 입장인 저로서는 카니발을 대체할 수 없어서 결국 가격이 많이 올라도 카니발을 사야 되는데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 사실 GV80은 제가 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한 300, 400만 원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게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작 가격은 맞췄지만 쿠페 가격이 1억을 넘어갈 거라 했지만 1억 2천까지 갈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GV80 페이스리프트도 옵션 다 집어넣으면 3.5 기준이긴 한데 1억 80만 원. 요거 되게 까기 좋잖아. 어감이 1억이 넘었네와 안 넘었네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9,980 이런 거 이렇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GV80도 풀옵션만 계산하지 마시고요. 2.5 기준으로 만약에 옵션 집어넣고 이러면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긴 합니다. 1억까지는 안 넘어요, 2.5는. 근데 카니발도 좀 걱정이 돼요. 대놓고 지금 공군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거라고 하면은 10월 말에 이제 외장이 공개되니까 11월쯤에 이제 가격이 공개됐거든요. 그때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 실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파 이 새끼 설레발 떨어서 가격이 틀려졌다, 요렇게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